국제인권법 기말고사 온라인 평가 대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가 앞으로는 요거는 이제 규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여기서는 이제 권리, 중요한 게 권리와 의무죠. 지금 설명하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학대로 줄여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규약 7조에 보면 규약 7조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여기에서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랑 또 이제 학대를 받지 아니할 권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6장에 우리 교재 6장에 이 고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개관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개념과 요건, 이거는 이 고문과 학대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요건인지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6-3은 그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문과 학대로부터 학대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6장의 내용은 그리고 이제 6-5는 여기 우리 과제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일단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아니할 권리에 대한 정의, 이거는 이제 뭐 개념이라든지 의미, 요건, 뭐 특성 이렇게 다른 용어로 충분히 의미가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유형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고문과 학대가 그래서 고문과 학대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두 번째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본론에서 다루게 될 부분은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아니할 권리 또는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의 또는 형태를 설명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런 구조로 본론을 우리가 써 내려갈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교재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 구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구조를 따라가고 여기에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런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이라든지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교재 기본적인 그 구조 안에다가 내용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과제물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건 교재니까요. 이제 교재 구조를 따라가는 게 가장 스탠다드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서론은 어떻게 만들어 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은 본론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서론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그거죠. 이제 규약,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입니다. 뭐 규약
7조와 본론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한 거는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줄여서 협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협약에서 이 고문과 학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규약 7조와 협약에서 우리 고문과 학대에 대해로부터 자유로울 우리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규약 7조와 협약에 나와 있는 고문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뭐 알아보고, 보통 이렇게 하죠. 알아보고 또는 뭐 검토해보고 또는 뭐 살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서론이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붙인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고문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를 하시면 되죠. 뭐 고문은 인간이 인간을 고문한다는 것은 가장 반인륜적인 것이고, 이 반인륜적인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고문에 대한 금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뭐 그런 움직임으로 뭐 규약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으로 고문 방지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 규약과 협약에 따른 뭐 고문 권리라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알아보고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열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 서론 부분은 제가 뒤쪽에 문헌에 그 참고 문헌 보시면 거기에 참고할 만한 사이트와 그리고 문헌을 제가 넣어 놨으니까요. 거기에 보시고 서론하고 결론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서론은 이렇게 해서 뭐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본론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본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각 참고 문헌에 있는 내용들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랑 우리 교재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교재에는 104페이지부터가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정의, 이 고문이 무엇이고 학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를 알기 위해서는 고문이 무엇이고 학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본론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규약 7조에는 정확하게 그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고문이나 학대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의무는 그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이 고문 방지 협약의 원래 그 표현은 이겁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줄여서 이제 뭐 고문 방지 협약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방송에서는 협약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협약의 정의, 고문과 학대의 정의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은 고문 방지 협약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정의라든지 개념을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도 그 1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고문 방지 협약 1조는 지금 105페이지의 박스에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우리 교재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고문의 성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지금 1조가 나와 있으니까 1조에 따라서 정의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 성격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문 방지 협약 2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정의를 다 끝내고 뒤쪽으로 그 위치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각각 이제 공부를 작성을 하시면서 정확한 이제 자신들이 괜찮다고 하는 위치에 요거를 이제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라가면 고문 방지에 대한 협약에 보면은 이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2조에 보면 전쟁 상태라든지 뭐 전쟁의 위협, 국내 정치 불안정, 뭐 긴급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게 이 고문에 대한 네, 성격이고요. 이거는 고문 방지 협약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는 협약 1조에서 지금 정의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는 우리 교재에서는 2조에 대한 것부터 먼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으로 위치를 시키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가 나옵니다. 자, 고문방지협약 1조에 보시면 그 주체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의 주체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 즉 공권력이죠. 보시면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고문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이제 보통 형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이건 고문이라고 보통 표현 안 하고 그냥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우리 교재 6-2-2에 나와 있습니다. 주체는 사인이 행하는 고문은 바로 폭행이다. 그래서 공문이라는 거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 즉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거, 요게 이제 고문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작위 보시면 직접 행한다고 되어 있죠. 협약 1조에 보면 이거는 이제 직접 그 고문을 행하는 경우는 물론 포함되고 또는 교사 동의 묵인, 그러니까 교사하거나 아니면 뭐 방조하거나 동의하거나 고문을 또는 묵인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작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부작위에 의해서도 고문이 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문의 주체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이고 공무원 직접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것도 고문에 포함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객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고문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 우리 협약 1조에 보시면 어떤 개인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또 개인이나 뒤쪽에 보시면 두 번째도 개인, 즉 개인이 당하는 겁니다. 객체는 개인인데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한데 조금 특정 지으면 자유를 박탈당한 자 또는 고통을 가하는 자의 그런 통제하에 있는 자, 우리 대표적으로는 무슨 구금자라든지 수영자, 즉 감옥이나 이런 수영시설이나 아니면 구치소에 그 감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문의 객체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 또는 그런 권력이나 통제하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 질서를 유지하거나 뭐 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런 와중에 행해지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고문이냐? 여기서는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고문의 목적. 이제 고문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은 이제 고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협약 1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보나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 또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 또 협박 강요할 목적,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고요. 또 개인에게 고의로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만 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라든지 뭐 과실이라든지 무관심 이런 것들은 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용이 6-2-4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고문의 행위태양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고문이냐, 그 심한 고통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다섯 번째는
그 행위 태양으로는 극심한 고통. 이 극심한 고통에는 신체적 고통은 이제 물론 포함이 되고 더불어 정신적 고통 또한 고문에 포함된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자기에 의한 것 또는 부자기에 의한 것들 다 고문이다. 아까 설명했던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문의 행위 태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1조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만 합법적 제재 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그 고문의 이제 개념 특성 중에 하나가 합법적 제재 또는 이 합법적 제재에 내재하거나 부수되는 것들은 고문이 아니다. 이거는 그 범죄 조사 합법적 이제 뭐 국내법의 합법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제재 뭐 범죄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행위로부터 그런 제재로부터 초래되는 것들 뭐 수사 중에 뭐 같이 동반되는 그런 고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문이 아니라는 거죠. 고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요게 가장 고문을 회피하는 고문이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문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문과는 또 다른 학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고문이 있고 이제 학대가 있죠. 일곱 번째는 이제 학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학대는 우리 고문 방지 협약 16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도 이 고문 방지 협약 16조가 박스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고문과 학대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요거가 하나 더 달라지는 거죠. 네,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나머지는 다 아까 1조에서 우리 협약 1조에서 봤던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강도라든지 고의성이라든지 목적이 고문보다는 조금 덜하다. 좀 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학대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이 이제 고문의 정의 개념 부분에서 이제 관할권 행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뒤쪽에 국가의 의무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관할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이쪽 정의 부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작성을 하실 때 뒤쪽 국가의 의무 쪽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협약에 보면 고문을 한 사람, 고문을 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할권은 이제 5조, 협약 5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협약 5조는 어떤 고문이 자행이 되었고 그 고문이 행사가 된 게 그 범죄가 자기 나라 관할권 또는 선박 항공기에서 이루어진 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관할권에 대한 또는 범죄가 자기 나라 국민인 경우 피해자가 자기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 국가에서 이런 관할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 관할권 행사는 뭐냐면 그 범죄자를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범죄자가 그 관할권이 있는 그 나라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소 아니면 인도 원칙에 따라서 관할권 행사를 한다. 이게 고문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책에서 교재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소 아니면 인도 원칙. 여기서 중요한 게 기소 아니면 인도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8가지로 고문의 특성 또는 고문의 개념, 고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초반에 설명을 들었던 그 성격, 고문의 절대적 권리,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1조에서 우리 고문 방지 협약 1조에서 다 이제 그 유추해 낼 수 있는 것들인데 이 고문의 성격은 2조에서 우리 협약 2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들보다는 제일 뒤쪽으로 위치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 예, 원하시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정의나 우리 개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고문과 학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문의 유형은 우리 교재 아까 네,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문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 체벌입니다. 자, 체벌은 이제 체가 우리 신체라는 얘기고요.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죠. 그래서 체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체벌 여기 교재에서는 체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교육이나 훈계라든지 아니면 교화 목적으로 가해지는 이런 체벌들도 모두 우리 규약 7조의 위반이다.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우리 교재에는 요 유형이 아주 짤막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줄이 4개밖에 네. 사양행에 걸쳐서 4개 행에 걸쳐서 설명을 해 놨는데요. 제가 첨부해 드린 인권 편람은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제시한 자료고요. 공익과 인권은 제가 찾아놓은 자료인데 여기 각각 해당 쪽수를 제가 적어 놨는데 여기에서 좀 체벌이 어떤 식으로 위반인지 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어떤 체벌이 위반으로 판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요쪽에 적어 놨으니까 보시고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형 대기 현상이라는 거는 사형 집행을 그런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떤 그 사형수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 긴장감이 막 고조화되는 현상인데요. 이런 사형 대기 현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그걸 판단하는 권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이 7조, 우리 규약의 7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위반이냐? 사형 집행에 대한 승인 이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형수가 이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한 이유. 그러면 이제 바로 집행은 이제 사형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이 이후에 이 사형수 감방에서 이제 장기간 수용된 거.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장기간 수용한 거죠.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2주 동안 수용되어 있는 것, 또 사형 집행 연기를 24시간 늦게 고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즉 사형 대기 현상 그 자체만으로는 규약이 아니지만 그 사형 집행에 대한 승인 또는 고지 이후에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기간 수용된 거 또는 늦게 고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위반이다. 즉 고문과 학대다라고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사형 집행도 그 사형 집행만으로는 고문이나 학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 방법이 최소한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고문과 학대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방법으로는 뭐 가스나 공개 처형은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과 사형 대기 현상은 공익과 인권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67에서 269에 걸쳐서 사형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고문과 학대에 포함되는지 실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신적인 고통.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학대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예로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루과이 경찰에 의해 유괴된 딸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받은 그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학대다라고 뭐 판단을 한 사항이라든지 뭐 아들의 사형 집행일에 대한 통고,
불이행과 무덤의 위치를 고지하지 않아 주는 비인도적인 대우도 뭐 학대다라고 판단한 거, 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학대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이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공익과 인권 261에서 262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독방에 감금하거나,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거나 또는 외부와의 접견 교통이 박탈된 감금, 요것도 학대다, 고문 학대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 위원회에서. 실제 형태 중에 이런 것들도 학대다. 그 다음에 6번째, 범죄인 인도, 추방, 소환도 학대다라고 하는 건데, 실례로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그 협약의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협약 3조 제1항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소환 또는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람을 이제 관할권이 있는 그 지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또는 추방하거나 또는 소환을 시키는데, 이러한 추방, 소환, 범죄인 인도, 추방, 소환들이 그 나라가 가게 되면 이 당사자가 분명히 고문이나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역으로의 범인 인도, 추방, 소환들도 모두 고문과 학대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네, 실제 그 유형 중에 이런 것들도 고문이다, 학대다라고 이제 판단한 내용이고요. 그 실내가 이제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근데 학대다라고 설정한 부분이 공익과 인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예를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규약의 7조에, 우리 규약 7조에 보시면 그 뒤쪽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유형 중에 고문과 학대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의학적 실험 또는 과학적 실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도 고문과 학대다. 이 내용이 우리 271, 273페이지 공익과 인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좀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이런 동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동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동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동의인가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상태, 피구금자 이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동의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고문과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문과 학대가 무엇인지, 또 고문과 학대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고문과 학대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의무는 우리 협약, 그러니까 고문 방지 협약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조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익과 인권에서는 280페이지 이후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는 114페이지부터 우리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협약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법 집행 요원, 의료인, 공무원, 그 밖의 요원들을 훈련을 할 때 이런 고문 방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시켜야 된다.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고문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 사람에 대한 훈련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절차의 시행. 이거는
고문을 당할 그 상황들이 있죠. 고문을 당한 상황, 그거는 이제 체포나 뭐 구금, 징역이 된 이런 이제 어떤 개인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징역이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고문을 당할 그런 환경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법 규칙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고문방지협약 각각 10조와 11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방적인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약간 예방적인 조치다. 그 중에 교육과 훈련은 어떤 사람에 대한 조치라고 한다면, 체계적인 절차의 시행은 그 법 체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고문을 회피할 수도, 고문이 이제 자행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을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서도 훈련과 그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고문을 통해서 얻은 그 자백, 이런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명력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문방지협약 제15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이 부분 나와 있죠. 고문을 통한 자백은 배제의 법칙에 의해서 자백으로 사용하지 않는, 증명력이라든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는 자백의 증거 능력 증명력을 부인을 해야 된다. 그냥 국가의 의무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진술 사실이 고문 협의자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고문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법률의 제정 시행. 고문을 행한 사람에 대한 위반 사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제정되고, 실제로 그 처벌이 시행돼야 할 그 의무가, 국가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고문방지협약 2조에 이제 나와 있고요. 2조에 보시면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 하에 영토 내에서 고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조치를 취한다. 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또는 고문방지협약 4조에 보시면 그 고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그 행위가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또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다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이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국가의 의무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반사항 조사할 의무,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문방지협약 협약 12조와 13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12조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이제 신속하게 그 고문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또는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그 고문을 받았다는 사람이 주장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사에 대한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각각 그 협약 12조랑 협약 13조에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피해 보상. 우리 협약 14조에서 그 구제에 대한 고문 이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는 이제 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국가의 의무 중에 고문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고문 범죄자 처벌에 대한 것들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4조에서도 고문 범죄가 이제 범죄자가 처벌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4조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고문 범죄자가 처벌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다 되고요. 어떤 것이 고문과 학대고 실제 유형은 어떻게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지 이제 본론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론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뭐 그 분량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정은아 그 유형 쪽에서 여기가 한 2장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A4 용지 2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A4로 이제 2장 정도가 나오고요. 이 국가의 의무도 여기도 한 장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만 한번 순수하게 한 A4로 3장에서 4장 정도가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장황하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뭐 한 두세 줄만 쓰셔도 이 정도의 분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교수님이 원하시는 게 특히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글자 크기가 12니까 A4 기준으로 5매 이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하게 5매 이내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장황할 수 있거든요. 되게 그 요약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 분량 면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뭐 결론은 이제 뭐 우리가 고문과 학대가 무엇인지 정의도 알아봤고 여기에 대한 국가의 의무도 알아봤으니까 뭐 결론은 그거죠.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뭐 잘 해야 된다. 국가가 그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제 더해져서 우리나라 국내 현실을 조금 더 반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실제 고문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그 조항이 없거든요. 고문 범죄자 처벌에 대한 조항. 법이 없습니다. 법. 뭐 권력 남용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비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게 지금 우리 아까 배웠던 규약 7조와 협약에 대한 협약에서 나오는 이런 고문들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이런 고문들은 어떤 형벌에 처한다라는 게 이런 처벌법이 없는데 이제 국가의 의무로 이런 법들을 제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죠. 서론과 결론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세 줄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지금 5장이 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량을 조금씩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셔도 안 되고요. 꼭 5매 이내로만 쓰셔야 됩니다. 표지 포함해서. 또 표지에 목차와 참고 문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량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분량이 안 된다면 저는 이제 이런 협약이나 우리 조약들의 내용을 이렇게 첨부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첨부하면은 또 분량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뭐 이제 중략, 상략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서론, 본론, 결론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은 제가 1번은 우리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참고 문헌이고요. 2번은 제가 이제 우리 공익과 인권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제가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페에 또 우리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한 내용들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또 서론하고 결론 쓸 때 요거 첫 번째랑 두 번째 참고하셔서 서론 본론을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첨부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7월 달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